안녕하세요. 저는 질투가 많은 편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힘듭니다. 상대를 나와 머릿속에서 계속 비교하고 내가 더 나은 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생각하기도 합니다. 상대와의 비교가 좋지 않은 걸 알지만 멈추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질투하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보다 낫다 못하다. 내가 너보다 크다 작다. 내가 나보다 더 예쁘지만 내가 너보다 머리는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남과 비교하는 잣대를 가지는 것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상대의 장점과 배울 점들을 보면 모두 나에게 이로움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가 나보다 능력이나 조건이 부족하다고 무시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만일 내가 돈에 집착한다면 돈 많은 사람을 보면 위축되고 기가 꺾이게 됩니다. 반대로 나보다 돈이 적은 사람을 보면 무시하게 됩니다. 내가 지위에 집착하면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기가 죽고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비굴은 내가 어느 대상에 집착하고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돈에 집착하면 상대방이 부자냐 아니냐에 따라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지고, 권력에 집착하면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외모에 집착하면 나보다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을 보면 기가 죽고, 나보다 조금 외모가 떨어진다 싶으면 잘난 척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질투나 시기하는 것 같다면 내가 친구의 외모나 재산 등 어떤 점에 집착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외모에 집착하는지 재산에 집착하는지 나 자신을 분석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인 것을 스스로 알고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상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이나 가능하지 보통 사람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과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보다 조금 모자라면 위축되고 남보다 조금 잘나면 우쭐대는 게 일반적인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비굴해지고 쉽게 교만해지는 성질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견딜만 하면 원래 인생이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지나치면 괴로움이 커지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약간의 욕심은 누구나 다 부림으로 괜찮지만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괴로움이 생기면 욕심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는 이유는 결국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흠모하는 여성의 다리를 만지고 싶다고 해서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은 싫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만지고 싶어서 참지 않고 그냥 만져버리면 그 아주 짧은 순간의 감촉은 좋을지 몰라도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물론 100%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흠모하는 여성을 만져보지 않으면 평생 한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살짝 만지고 감옥 가서 1년을 사는 게 더 만족스럽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만지고 감옥 가도 평생의 소원을 성취한 셈이므로 그로 인해 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감옥에 가면 후회가 들기 마련입니다. 그 순간 조금만 참을 걸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괴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보통은 후회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한가, 현명하지 못한가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중생인 우리가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경쟁의식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논에 곡식을 심을 때도 벼가 서로 경쟁하면서 자라면 알이 굵어집니다. 그러므로 경쟁심을 갖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적당하지 않고 지나친 경쟁심은 자신을 해치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시기심과 경쟁심을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일 회사에서 내 밑으로 후배가 한 명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후배가 일을 잘하지 못해서 내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마음이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후배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므로 나를 추월할 가능성이 없으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부족한 후배가 들어오면
내가 회사에서 더 오래 대우받고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내 밑으로 아주 능력이 좋은 후배가 들어와서 일을 잘한다고 합시다. 후배 덕분에 내 성과도 많이 나고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일을 잘하면 언젠가는 나를 일로 추월하고 나를 밟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후배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경쟁의식을 가지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배가 일을 잘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어서 좋고 후배가 일을 못하면 내 자리를 오래 보존해 줌으로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후배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배울 점이나 상대로 인한 장점이 있다면 그것만 취하는 식으로 관점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맛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건강에 해로울 것 같으면 절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목적과 결과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말리는 것입니다. 입은 맛있냐 안 맛있냐가 중요하고 몸은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가 중요합니다. 입은 맛없으면 몸에 부족해도 안 먹으려고 하고 맛있으면 몸에 충분해도 더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원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입이 아니라 몸을 우선시해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중생은 입에서 달콤하면 몸에 나빠도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입에 쓰면 몸에 좋아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에 맛있냐 아니냐로 판단해서 먹다가 몸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욕심으로 인해 괴로워집니다. 달콤한 음식은 무조건 먹지 말고 쓴 음식은 무조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에 쓰더라도 몸에 이롭다면 먹고 달더라도 몸에 해롭다면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달콤함은 욕심에 해당합니다. 입에 달지만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듯이 많은 욕심을 부리면 결과가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돈에 집착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내가 돈에 집착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벌리는 건 아닙니다. 돈에 집착한다는 것은 내가 돈에 대한 가치를 지나치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돈을 위주로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인성이나 됨됨이가 아니라 월급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를 우선적으로 따질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하려고 교회나 절을 찾을 때도 수익이 얼마인지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따질 겁니다. 가르침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지 않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가지고 선택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를 알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편협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